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기업의 정상화에 지금 사활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조 원의 자구안, 채권단에서 제시한 자구안의 3조 3천억입니다. 채권은 여기서 2조 원을 클럽모어라든가 네오플렉스, 두산솔루스, 두산모트럴 타워, 인프라코랑 건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각을 거의 완료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자,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매각이 한번 진행돼 최우선 협상자랑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불발이 돼서 다시 매각을 재매각이 아니라 차우선 협상자랑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인프라코는 이번에 입찰에 성공을 했죠. 일단은 예비 입찰에는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두산 밥켓을 떼어놓고 두산인프라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인수전에서 이렇다 할 그런 인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알짜 자회사인 두산마켓을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점에서는 불투명했죠. 그렇지만은 두산그룹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와 관련돼서 1조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8천억 원 가량에서 6천억 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은 1조 원 금요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모펀드에서 좀 입찰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라든가 원래도 이제 하나라든가 현대그룹에서도 인프라코를 인수를 할 수 있다. 최적의 인수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런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자회사랑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현대와 하나는 발을 빼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만 입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산그룹이 소송 채무액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패소를 할 경우에, 승소를 하면은 두산인프라코 중국 자회사가 1조 원 규모를 줘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두산그룹이 패소를 할 경우에 소송의 채무액은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현대랑 이제 사모펀드하고 이제 좀 입찰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예비 입찰에 MBK 파트너스, 글렌우드 FP까지 참여를 하면서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중공업 그룹에서의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점유율이 인프라코보다 좀 낮은데, 이 두 기업이 좀 합치면 시장에서 뭐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전에 이렇게 기업들을 매각을 하면서 2조 원의 자구안은 이미 마련이 된 상황에서 두산타워까지 매각을 할지는 몰랐는데, 두산타워까지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2조 자구안에서 1조 정도가 그 매각이 좀 완료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까지 하면은 이 기업들의 총 3조 3천억 원 가량의 채권을 좀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기업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두산타워의 담보가 한 4천억 원 가량이 대출이 좀 있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을 두산인프라코와 두산건설이 팔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두산중공업을 봤을 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은 두산인프라코의 현대중공업이 인수 의지를 밝히면서 인프라코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최적의 최우선 협상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
다른 사모펀드가 좀 참여를 하긴 했지만은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예비 입찰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중공업 지주가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꾸려가지고 예비 입찰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코어의 두산중공업이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해서 매각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인수에 대한 생각은 없다라고 중국 법인 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이 그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공시를 했지만 이번에 두산그룹이 이 채무에 패소를 할 경우에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공시까지 번복을 하면서 입장을 바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이 최적의 차우선 협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좀 몇 가지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한테 매각이 되면은 인프라코어 입장에서 좋고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도 매각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시장 점유율은 3.9위 7%로 현대건설기계는 1.5%로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1.5%로 2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국내는 1위죠. 국내는 1위인데 현대건설기계가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5.2%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세계 5위인 볼보건설기계와 대등하게 된다. 라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여기 나오네요. 40%와 25%.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한 65% 정도의 가량이면은 거의 독점 절반 이상의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이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1위 기업으로서의 그런 독점 형태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경쟁 당국이 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을 심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매각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모를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두산인프라코의 인수자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결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 결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우선은 기업 결합 심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하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 일단은 이 기업 결합 심사 자체를 통과를 해야 합병이 완료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국가에서 기업 결합 심사 대상국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중국과 신흥시장, 인도, 남미 그리고 유럽 등의 건설기계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어떤 국가들에서 기업결합심사 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그룹이 3위로 올라서 중국 기업의 턱밑을 추격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합병을 승인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최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기존에 매각을 했던 두산 모트롤의 합병에도 불꽃이 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 뉴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자,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모트롤의 전 회사인 그 동명 모트롤을 인수를 두고 두산그룹과 경합을 하기도 했고 두산그룹이 인수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두산중공업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올해 11월을 분기 분할 기일로 산정을 하고 두산 모트롤 사업부를 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신설회사 모트롤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모트롤의 주력 산업이 유압기기와 방산부품으로 꾸려지고 있는데, 유압기기 중 주로 굴삭기에 사용되는 주행 모터라든가 일반 이런 제품들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 볼보그룹 코리아 같은 기업의 굴삭기 제조 부품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상 고객군이 세 곳으로 한정된 과점 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왔다. 과점 중인 상황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두산인프라코가 지금 모트롤의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인수를 완전히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 두산인프라를 인수한 다음에 부품 공급처를 현대코어모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모트롤에도 이제 모트롤이 독과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인수가 그러니까 경쟁력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두산그룹이 그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신설회사를 만드는 모트롤 부분이 그 유압기기 부분에서 굴삭기를 제조하는 볼보코리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에 납품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객이 세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설 장비 기업들을 그 대상으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해서 부품 공급처를 현대코어모션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모트롤의 실적에도 독과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인수전에 참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여기서 두산이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모트롤 사업 부분에서도 불똥이 튀면은 좀 불확실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단기적인 리스크다, 단기적이기보다는 향후에 반영될 수 있는 리스크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결합 심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무산이 될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최우선 협상자보다는 차우선 협상자, 사모펀드 대상으로 이제 협상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협상자가 누구를 어떤 기업으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와 매각을 하는지,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예비 입찰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그 향후의 주가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 자체의 주가가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14,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든, 사모펀드가 선정이 되든,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불확실성으로 부각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각 자체가 좀 진행된다라는 부분은 기대감을 동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추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 중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가 향후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이후에 주가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시켜 놓을지, 아니면은 승인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지,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특별적인 그런 이슈로 즉각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